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2016 전라북도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14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2016 전라북도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판로 문제와 관련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투자기관 등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이게 중소기업들을 진짜 도와주는 예산 없이 지원해주는 가장 큰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중소기업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열리는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판로 지원 등 구매 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참석자들과 중소기업 관계자의 공공구매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며 중소기업인들의 공공구매 제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주시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주의 기록 수집 보존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사고와 조선왕조실록 완판본 등 대한민국 역사기록 인쇄출판의 중심지인 전주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다든가 보존 관리가 필요한 그런 기록물이 있으면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민간 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전주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취득한 문서 등 각종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를 의미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 기록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민간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민간기록물위원회는 수집 조사 및 활동 시 지정 기록물 지정 해제와 기록물의 구입 가격 산정 등의 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주 관련 민간 기록물이 다양하게 수집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권선택 대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동방위협의회 위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방위를 위해 애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올 한 해 시에서 추진한 통합방위 시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동방위협의회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조직으로서 세심한 배려와 지원으로 지역방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내 나라와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결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남원시는 2016년 저탄소 생활실천 전북대회에서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 전북대회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평가를 통해 우수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아파트 등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개최됩니다. 이번 전라북도 녹색아파트 사업에는 남원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관리사무소 부문에는 남원 메카센트럴 아파트가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전체 세대의 46%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고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안내하는 컨설팅 사업을 총 464곳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요환경교실, 주민환경교육, 환경체험부스 운영 등
녹색 생활 실천 운동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저탄소 생활 실천 성과 보고회에서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부상으로는 총 3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최인정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투자 유치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풍력산업과 관련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14일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은 새만금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투자 유치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2019년 본격적인 전력 생산을 목표로 민간 SPC가 추진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고용 효과만 보더라도 직접 고용 100명, 간접 고용이 400명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군산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풍력산업과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 및 해양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며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 상부의 터빈 시설의 경우 해외의 전문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500톤 규모의 하부구조물 제작에는 군산 지역의 조선, 해양 플랜트 업체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주 전력에 따른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조선 해양산업의 대체 산업으로 풍력산업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조선과 풍력산업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을 지사께 거듭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해당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하부 구조물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제작될 수 있도록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초기 단계에 있는 해상풍력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의 관건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서비스 교육의 실시이다며 전라북도가 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농업미생물 배양실 개소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로 인해 농업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영농 활동에 필요한 착한 미생물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무상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각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회원 등 관내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미생물 배양실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실이 문을 열면서 농약 및 화학 비료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와 작물 생육 부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해 별관을 리모델링해 미생물 자체 배양 장비 및 시설을 갖춘 농업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자체 배양한 미생물이 공급되면 배양액 1톤당 약 50만 원 상당의 농업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이 저희한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저희들 시설인데 그동안에 갖추질 못했는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단일균 생산 등 미생물 생산시설을 확충해 생산 품목을 늘리고 연간 최대 200톤까지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주시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나섭니다. 먼저 AI 사태의 비중이 높은 경기도 포천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지자체의 인력과 자원 등 역량을 집중하는 책임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AI 방역초소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향후 행자부는 고위험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위험근무 수당시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부터 교동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교동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디자인단,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집단지성을 활용해 교동도를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 복합문화센터가 금년 말 준공될 예정이고 2018년까지는 해안선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걷는 길로 평화나들길이 조성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